대량 거래가 일어나서 그래야지 뚫고 올라가는데 요것만 봐서는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쁜 거예요. 스몰캡, 작은 종목이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네. 선생님이 또 차트 전문가시잖아요. 아, 요 종목별로 좀 섹터별로 차트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도체 섹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한번 이제 볼까요? 요거 보면은 이제 네. 이 일봉 차트로 보면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빠요. 네. 여기 보면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때 장중에 96,800원까지 네. 가고서 이게 이제 그 1월 초순이죠. 1월 초순. 네. 오버슈팅 한 거죠. 오버슈팅. 네. 그러고서는 벌써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요때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좀 치고 올라가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86,000원까지 갔죠. 그러고서 여지없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역배열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네.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면 네.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 이런 것처럼 대량 거래가 일어나서 그래야지 뚫고 올라가는데 요것만 봐서는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예를 들어서 네. 스몰캡 작은 종목이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고 SK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보면 여기 네. 이거는 삼성전자는 요때가 고점이었는데 요거는 여기가 고점이네요. 실적이 좋아서 그랬지. 15만 원이. 네. 15만 원이 고점인데 요것도 여기가 꼭지면서 이쪽이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가 비슷한데 이것도 보면 완전 역배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 상으로는 보면 참 나쁜 거예요. 이게. 많이 꺾였네요. 네, 많이 꺾였죠.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거가 뚫고서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갈 것 같아요?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처럼 네. 거래량이 되게 수반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럴 때가 또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없을 때니까 요럴 때 또 담아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주식이 어려운 게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참 그래프로만 이렇게 볼 때 이게 받쳐주는 게 없잖아요. 네. 받쳐주는 게 없으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죠? 원래는 옛날에 이제 개별 종목일 때는 뭐 산을 그리는 투자법 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는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호전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횡보해서 그래프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해서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가다가 네. 이 내려오는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에서는 받쳐주는 게 없지만 누가 받쳐주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이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믿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지만은 장기로 갖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요즘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는. 현대차는 좀 어떤가요? 이거 그래프상으로는 괜찮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것도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기술적으로 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거래량을 봐가지고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지 않고 횡보하지 않나 이걸 지지선으로 해서 22만 원 뭐 요때는 뭐 다 깨졌지만은 그래도 21만 원 갔다가 이게 이제 아마 지난주 4월 30일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대반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니까는 실적도 양호하고 뭐 지금 뭐 괜찮죠. 기아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는 뭐 이래 맡겼죠. 기아차에서 기아로. 기아로. 똑같죠, 뭐 그래프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보나마나 거의 쌍둥이로 가는데 그때 애플과 협력 문제가 나와가지고 10만 원 딱 찍었다가 거기에서는
근 20% 가까이 빠진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IT 섹터를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미국 빅테크 관련 주식들 네. 그 빠진 거하고 우리나라 빠진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꼭 그 해외 미국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네. 미국에서 여행주가 올랐다, 항공주가 올랐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여행주, 항공주도 올라가고. 제가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식을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네, 그 경우도 이제 싸서 그런데 그것도 꽤 올랐다가 21불까지 떨어졌다가 요즘에 23불 요 정도, 24불 요 정도 하거든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빅테크 관련 주식, 애플 같은 경우도 다 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는요? 이거는 더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그 현대모비스가 부품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부품은 그래요. 자율주행 체제잖아요. 앞으로 배터리 또 이제 전기차고 그러다 보면 반 이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기존 부품. 그러니까는 기존 차에 대한 부품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스몰캡의 작은 그 부품 회사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과거에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나 그래요. 이제 네. 앞으로 차들이. 네. 그러면 이 부품 업체들이 다 이게 뭐 이제 퇴출되든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가 물론 뭐 지분 이건 이제 지배구조상의 이제 그 문제도 좀 있긴 있지만 네. 그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것도 역시 애플과 협력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찍었다가 지금 이제 27만 원이니까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많이 떨어요. 네, 여기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는 원체 지금은 지구전으로 요즘에 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괜찮네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벌써 역배열이잖아요. 여기서 역배열이고. 그럼 무조건 팔아야죠. 그러고서 완전 역배열이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네. 흘러내리다가 이제 뭐 이거 120일선도 깨 조금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이제 쭉 쳐져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되면 한참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치다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주 무진장 많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분간은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죠? 네. 포스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포스코. 네. 이게 이렇게 비싼 게 40만 원이 넘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좀 반등이 일어났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엊그제만 해도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반등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한 게 조금 사그러드는 거죠. 그러면 또 주식이 반짝하는 거고, 그러면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눈치 싸움인 거예요. 눈치 싸움.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많이 올라왔죠. 이게 철강주들이 다 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들이 실적 발표되고서 지금 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어제도 시간에 하한가 간 것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그런 것도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렇게 신경 쓸 거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게요.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이죠. 그 건설 쪽인데. 그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때 이제 보선하기 전에 네. 서울시장 선거하기 전에도 앞으로 이제 결국에 경기 재개가 되면서 네. 특히 이제 주택 건설도 그렇고 SOC 산업에 대한 투자도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 그 광대역 철도 네. 뭐 서울 X선으로 해서 옛날부터 나온 거죠. 네.
그것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그래가지고 그 스몰캡에 있는 특수건설 같은 경우 상한가도 치고 지난번에 네.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당분간은 이 조정 받으면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게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거의 한 10% 살짝 안 되게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뭐 최고점. 그렇네요. 5천 원 정도면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또 되반등 이렇게 뭐 이게 같이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우려. 네. 그래서 원자재값 하락하면 또 완화가 되겠지. 네. 그러면 또 주식이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온. GS건설은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회사마다 특징이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상징성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트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웬만해서 이게 회사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사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한 달 사이에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뭐 천당과 지옥뿐만이 아니라 한 달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사이에 뭐 하루 사이에도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너무 많이 바뀌는. 네, 그래서 진짜 이 부지런히 보시고서 그 부지런히 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돈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피곤하고 바쁘시더라도. 그래서 DLENC는요? DLENC가 아크로 리버파크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 현대건설 요번에 조정받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일반 투자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시면 안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트레이딩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시면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 중심주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시장 중심주가 그때마다 틀린단 말이에요. 시대 중심주는 그 시대에 한참 올라가죠. 그런데 지난해 시대 중심주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라는 거는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 포스코 철강 뭐 포스코 강간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치고 뭐 아주 급등을 했었거든요. 포스코가 올라가면서 그럼 그 스몰 캡들도 같이 쫓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현대 HMM이나 현대 미포조선 같이 그런 것들도 일단락이 다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씩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고서 21선쯤에 오실 때 한 번씩 해먹고 21선쯤에 깨졌으면 이제 61선까지 기다렸다가 뭐 한 이 정도 해서 혹시 오면은 또 이제 사볼 만한 어떤 주식이나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섹터별로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좀 대장주들 위주 중심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이 대장주고 같은 섹터다 보니까 약간 그래프는 좀 대동소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다음부터 항상 대형주 섹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스몰캡 일반 투자가 분들은 길목 지키기 그 스몰캡을 노려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작은 그 스몰캡의 철강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급등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 관련 주에서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대장주들인데 그 중에서 KB금융 차트는 좀 어떤? 차트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많이 올라왔죠. 이거. 그 요즘에 금융회사들, 특히 증권회사들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잖아요. 작년에는 은행 정말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벌써 이쪽에서 보면 여기 바닥 뭐 작년 3월달 대비해서 이걸 주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네요.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돈 버는 쪽으로 주식이 올라가다 네. 보니까는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 KB금융이 네. 금리 올라오면 좋긴 하지만 이게 사실 KB금융이 뭐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종목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트가 이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꺾일 때쯤에는 팔아야 되는 걸까요? 아 그렇죠. 네. 모든 주식은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기가 네. 참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미국처럼 물론 이제 기업 발전하고 맞춰가지고 그 기업이 얻는 그 이익 네. 그거를 이제 세어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인데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네.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웬만큼 기업 성장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기업 성장하고 같이 가면 좋지만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기업이 성장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같이 동행을 하고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이 현금화 시키고 다시 올라갈 주식. 그래야지 작은 돈 가지고 조금 빨리 키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갖고 가다 보면 네. 그 기업에 부침이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은행주라고 해서 항상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만약에 그래서 대출금 회수가 잘 안 되고 네.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 그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은행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야 이제 아직은 뭐 그럴 시기는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두셔야 돼서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부정적인 쪽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백신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항공 섹터는 좀 여기는 그렇죠.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뭐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세요? 일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거를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했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매물이 소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이 네. 되면서 여행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 가서 이제 관광객들 홍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네. 저는 원래는 요 한진칼을 좋아하거든요. 한진칼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진칼. 네. 한진칼을 왜 좋아하세요? 한진칼이 지주회사니까. 이 한진칼이 그 지주회사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지주회사라는 데는 이 공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공돈.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대한항공이라는 거 이름을 쓰잖아요. 계열사들이. 상호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앉아서 1년에 몇백억씩이 들어와요. 네. 그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자회사들, 그 회사들이 다 걷다 돈을 줘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 되게 좋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런 게 좋죠. 이게 뭐 다시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역배열 속에서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뚫기가 어려운데 한 번에 뚫었네요. 한 번에 그냥 팍 뚫어버렸어요. 거래량이 한 번에 늘었는데 이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늘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이제 끌어올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게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역배열인데 그래야지 뚫으려면 이런 거래량이 그렇죠, 터져줘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어지네 이렇게. 되게 똑똑하시네요. 스승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김 작가님은 거의 프로 수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는 이게 뻘겋게 나왔지만은 이제 털고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어쨌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공주들도 조심해야 될 게 진에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진에어요? 네. 오늘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 15% 급락했네요. 네, 급락을 했는 게 이제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적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1분기 실적이 나쁘니까는 자본 잠식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 그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급락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했을걸요. 이거 주봉 유상증자 했나요? 유상증자 하고서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장기 때 경기 회복기 때 이럴 때는 유상증자를
받으라 그랬죠. 무조건. 유상증자 받아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는 기업의 자본을 차입하는 거죠. 네. 차입을 하는데 다른 데서 차입하기가 어려워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식수도 많아지고 차입금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본금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표상으로는 되게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보통은 15%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는데 15%, 20%씩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당일날.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유상증자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제 책에다가도 써놓고 막 그랬는데 그 책 좀 많이 사보세요. 네. 어떤 책인가요? 그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네. 실전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도 그렇고 그 네. 다 진짜로 무진장 좋은 책이에요. 제가 썼지만은 네. 그 이 수십 년간 경험을 한 네. 그거를 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보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5번, 10번 읽고도 다 귀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바이오로직인가 그거 볼까요? 유바이오로직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네. 유상증자를 여기서 했잖아요. 네. 여기서 하고서도 이게 이제 행보하고서 물건이 다 나왔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고서도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 큰 돈 벌었을 거예요. 여기서 유상증자 받고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그 유상증자 가격이 아마 한 16,000원 이 정도로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6만 원까지 갔으면 몇 배 먹은 거죠. 와. 대박이죠. 네. 그런 주식 또 하나 있어요. 또 아이진. 아이진요? 네. 참 별것도 다 알죠. 네. 이거 뭔가요? 이것도 유상증자를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늘도 4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코로나 백신, 네. 국내 백신이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주봉이죠. 네. 여기 3거래일 이렇게 연속 떨어지고서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해가지고 유상증자 금액도 되게 크게 발표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백신 만들려고 그러면 3인상 할 때 네. 돈도 엄청 많이 든다고 들죠. 하더라고요. 뭐 1,00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좀 그거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게 이제 mRNA 방식 네. 그래가지고 가장 국책 사업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얼마 전에 한도크린텍이라고 여기는 무상증자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 요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는 데들이 많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은 네. 가격이 이 무상증자 한 이후의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100%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25,900원이잖아요. 네.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51,800원이잖아요. 네. 이 51,800원 가격이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 무상증자해서 그 권리락 된 다음에 그 가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표 보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쨌든 주식수가 2배로 이제 만약에 100% 했을 경우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이제 그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올라갈 일이 없죠 이제. 그렇잖아요. 주식수만 늘어나서 그게 나오는데 일단 김 작가 TV는 좀 주위의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좀 뭐가 다른가요? 그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받는 거고 네. 무상, 그렇죠, 그렇죠. 예? 무상으로 증자,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유상증자는 돈을 투자자들한테 다시 말해서 그 주주들한테 네. 유상 그렇죠. 돈을 받고서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죠. 예. 저희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네. 선생님 순간 당황하시네. 네, 아니 왜 이런 걸 나한테 묻지? 이거 무상 감자도 있고 네. 이제 유상 감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또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저기 책들도 있잖아요. 책. 그렇죠, 그렇죠. 그 주린이 뭐 초보들 보는 책들 그러니까 네. 그 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그분들 할 역할이 없잖아요. 역할이. 네.